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사이버캠 내부와 트렁크의 모습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트렁크 같은 경우 사람 한 명이 들어가서 잠을 자도 될 정도로 넓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알티미터 캐피털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브래드 거스트너의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지난 18일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영상 일부만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차량 공유 플랫폼을 제공하는 우버와 리프트 같은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 기업의 주가는 5% 내외로 하락한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5.6%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블룸버그발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발표되었을 때입니다.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되자마자 라이드 헤어링 회사들의 주가는 하락한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패턴을 예상하고 있던 사람이 알티미터 최고 경영자 브래드 거스트너입니다. 알티미터 같은 경우 운용 자산이 15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브래드 거스트너 같은 경우 우버를 매도하고 테슬라를 매수했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우버에 대해 낙관적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매도하셨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잘하는 우버의 훌륭한 CEO였습니다. 그는 잉여 현금 흐름을 극적으로 늘렸죠. 회사의 경쟁력을 크게 높였죠. 지금은 글로벌 모빌리티 업계에서 독보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회사를 좋아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저희는 포지션 규모를 축소하고 테슬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제가 과거 말했듯이 2024년은 완전 자율주행이 챗GPT 모먼트를 맞이할 것이고 2025년은 로보택시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로보택시 데이에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로보택시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버는 테슬라의 엄청난 파괴력이 다가오는 이 순간을 극복해야 합니다. They have a hugely disruptive force coming in the case of Tesla, and now we. 그리고 이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웨이모와 테슬라에 유리하도록 국가 차원의 규제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버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죠. 우버는 웨이모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몇 달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확실히 선거 직후에 저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버가 정말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테슬라를 더 매수했고 남은 우버 주식은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보택시 출시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테슬라에 정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골대가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맞아요. 머스크가 권력에 가까워지면서 역학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유익한 정책이든 회사에 유익한 정책이든 a very influential voice in some of the policies that are going to happen, whether they are 다양한 정책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beneficial to his companies, plural, because I think you could make that argument. 어떤 측면에서는 테슬라에 유리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경쟁사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골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저를 놀라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하지만 우리가 말한 규제는 말씀하세요. 전기차 세금 공제 종료, 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규제가 바뀌었지만 FSD가 다른 자율주행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12.5의 방식과 FSD 13의 발전 속도는 놀랍습니다. 1년 만에 안전성이 1000% 올라갔습니다. 즉 2020년까지 매년 10% 성능 향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개선된 것은 결정론적 모델에서 모방학습 모델로 바뀌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성과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국가적 규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간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한 주에서 완전 자율주행 모드로 테슬라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음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사이의 주 교차로에 도착하면 더 이상 완전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할 수 없고 차를 멈추고 주행 모드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주 경계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GM,
웨이모 모두를 위한 국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머스크나 그의 회사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개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18개월 전만 해도 아무도 이것이 승자 독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자면 테슬라가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 먼저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한 경쟁자는 웨이모뿐입니다. 자, 이 인터뷰 영상에서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언급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꼴대 이동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 언급이 필요합니다. 지금 규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규제를 바꾸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이건 정상화입니다. 그동안 DI를 포함하여서 비상식적인 정책이 펼쳐졌던 게 정상화되고 있는 거지 이게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를 위해서 바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전기차 보조금 재고입니다. 이건 전기차 산업 모두가 타격을 입는 것인데 그 안에서 테슬라가 유일하게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승자 독식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고 있는 게 꼴대를 이동시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표현이고 비상식적인 규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또 그 밖에 마지막에 웨이모가 유일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 라고 브래드 거스트너가 평가하였는데 일단 웨이모 같은 경우 테슬라처럼 일반적인 자율주행이 불가능합니다. 한정적인 곳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하드웨어 비용이 테슬라보다 수배가 더 비쌉니다. 지금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보일 수 있다시피 전기차를 판매해서 수익을 보는 회사가 테슬라가 거의 유일한 상황이죠. 자율주행 역시 그 시작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드웨어 비용에서 벌써 몇 배가 차이가 나면 만에 하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경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드웨어 부분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질 높은 데이터의 양을 이해한다면 아주 명확해지는 내용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일론 머스크가 추가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 같은 경우 21일 새벽에 올라온 글인데 아마 어제 저녁에도 말하라고 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얼마 전 진행되었던 스타쉽 6차 발사 테스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텍사스 보카치카에 일론 머스크가 왔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라고로 갔다는 것은 일론 머스크 본인 집이나 다른 회사 헤드쿼터로 간 게 아니라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거의 올해의 커플상을 받아도 될 정도로 아주 밀접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재미난 내용을 밝히는데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 선거 전에 트럼프가 분명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식을 모두 팔았다고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올리고 조금 뒤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 아니다, 100% 사실이 아니다 라는 답글을 남기고 일론 머스크는 그렇다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웃는 이모티콘을 남겼습니다. 제프 베조스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아주 흥미롭지만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점은 말하라고로 돌아갔다, 굳이 집 코앞까지 왔다가 텍사스까지 왔다가 다시 말하라고로 갔기 때문에 또 도지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2025년 1월 1일 취임하게 되는 현대자동차 차기 CEO 호세 무뇨스 씨의 인터뷰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쟁사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차기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걱정되시나요? 글쎄요. 우리는 업계에서 모든 유형의 상황을 안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매우 가깝다는 사실은 전기 자동차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인센티브에 기반의 사업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기능을 갖춘 정말 훌륭한 차량을 생산하고 싶고 최신 기술을 모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아이오닉 9은 동급 차량 중 가장 큰 공간을 제공합니다. 모든 유형의 구성에 3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We bring to all type of configurations more than 300 miles. NACS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차를 구입하면 북미 전역에 걸치만 7,000개 이상의 테슬라 슈차와 개발 중인 3만 개의 IONNA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0에서 60까지 5초 만에 가속할 수 있는 뛰어난 가속력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장점이 고객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를 걸어 중국산 차량과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Well, that's a different call. 다행히도 저는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CEO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he industry in America. 자동차 산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We, as a South Korean 한국은 미국의 파트너이자 미국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약 19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0,000 jobs to America. 이 프로젝트만 해도 조지아주에 4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총 126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을 확실히 믿으며 이 시장이 새 행정부와 그 이후에도 가능한 한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Protected as possibly in the new administration and beyond. 일단 현대자동차 CEO 같은 경우도 전기차가 미래의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에 표면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NACS라는 게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 충전 표준입니다. 이 NACS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테슬라가 아닌 다른 브랜드에서도 자랑거리가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도 전기차의 전환이 진심이라면 포드처럼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얻는 마진이 마이너스 100%라 하더라도 전기차 부분과 관련된 실적을 따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부분을 따로 공시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치부를 덮는 행위입니다. 말로는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마이너스 100% 마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를 가리는 게 아니라 부끄러울 수 있지만 이걸 공개하고 얼마나 절실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만들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테슬라에서 공개된 재미난 인도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기가 베를린인데 모델 Y를 인도받을 때 공장에 와서 조립 라인을 보면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주는 영상입니다.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는 이 공장 자체가 상품이기도 합니다. 흔히 직접 볼 수 없는 상품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새로운 서비스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테슬라의 Actually Smart Someone 같은 경우 유럽과 중동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Actually Smart Someone이 확대가 되면 로보택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로보택시 준비 역시 착실히 진행 중이며 FSD가 제공되는 국가의 범위를 넓히기에 앞서서 Actually Smart Someone을 제공하는 국가를 넓히며 미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타임지 같은 경우 또 일론 머스크를 표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표지를 보게 되면 다양한 체크리스트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어떤 미디어와도 인터뷰를 가지지 않았고 이 체크리스트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론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인류 전체의 기대 수명을 늘리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타임지라고 하면은 이 이름 자체가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상상 속에서 만든 이 체크리스트마저 진짜라고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언론사 이름만 듣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또 비슷하게 BBC라고 하면 믿을 만한 매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파고들면은 이 매체에서 얼마나 멍청한 소리를 하는지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BBC 뉴스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 전 발사된 스페이스X의 스타쉽 테스트와 관련해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표현에 nomin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nominal이라는 단어의 뜻 중 하나가 정상이다라는 뜻인데 기자는 이게 정상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normal에 잘못 적은 글자 같다라고 적습니다. 이게 참 여러모로 놀랍습니다. 이 nominal이라는 단어가 이 기자도 분명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일 건데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그 단어의 뜻을 몰랐다라는 거에서 1차적으로 놀랐고 그런 수준의 사람이 기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2차적으로 놀랐고 이 기자가 일하는 곳이 BBC다라는 점에서 3차적으로 놀랐고 그리고 스스로가 멍청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4차적으로 놀랍습니다. 근데 이 4차적으로 놀라운 일이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좀 심각하게 멍청한 사람들의 경우 스스로가 멍청한 것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헛소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게 언론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흥미로운 게시글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일론이 동의하는 표시로 미국 국기 2개의 이모티콘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연방 공무원들이 주 5일 사무실에 출근하도록 요구하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직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합니다. 연방 공무원들이 출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 납세자들이 코로나 시기처럼 재택근무의 특권에 대해 급여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 글에 대해서 동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도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미리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가진 철학이 아주 뚜렷하며 과거의 말과 현재의 말 그리고 미래의 말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당히 예전에 진행되었던 인터뷰이자 지난 11월 6일 제 채널에 올렸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I think it's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재택근무라는 개념 자체가 마리 앙투아네트의 가짜 명언인 케이크는 먹으라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집에서 일하며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공장으로 출근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배달되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집에서 일할 수 없고 집을 수리하러 오는 사람은 집에서 일할 수 없는데 당신은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요.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것 같나요? 그건 엉망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라고 보시나요? 네. 과거 일론 인터뷰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철학이 도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흥미로운 내용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인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 2025년 1월 22일 사퇴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남긴 글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SEC에서 일할 때 한 달에 한 번만 사무실에 출근하면 된다는 사실이 사실입니까? SEC 같은 경우도 과거 일론 머스크를 다양한 측면에서 공격을 했던 곳이죠. 도지가 설립되기 직전에 의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힌 게리 겐슬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택근무 사실 여부를 묻는 일론 머스크 도지가 나오면 훨씬 더 재미난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게 너무나도 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뭔가 이상한 사이버 트럭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뒤편 사이버 트럭 데미지 같은 경우 앞서서도 다양한 테스트를 해서 이 뒤편이 움푹 파인 것 같고 건물과 부딪힐 때는 좀 뭔가 물리 법칙이 고장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는 멀쩡한데 집이 부서지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